배드민턴협회가 드디어 공식 출범을 알렸다. 안세영 인터뷰와 관련해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안세영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안세영 선수 혼자 대한체육회 배드민턴협회 및 몇몇 거대 정치 세력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추세가 언론을 통해 매일 보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 처음부터 배드민턴 만화를 원했어요. 2023년의 경우 광고 러브콜과 방송 출연 러브콜도 많았지만 안세영은 연예인일 뿐만 아니라 선수이기도 하다며 거절했다. 선수로서 더 많은 보장을 받기 위해 입으로 말했지만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달력이 이 선수를 지지하는 성명으로 전국 논란 속에 돌연 종지부를 찍었다. 대한체육회가 개편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대하지만 소속단체는 배드민턴협회로 알려진 안세영 대표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배드민턴협회가 갑자기 진상규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실제로 안세영은 최근 7년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운동계 생활을 공개했다. 이제 그들이 했던 말을 되돌아보면 이것이 지난 10월의 똑같은 쇼처럼 이른 아침, 오후에 했던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머리에 닥쳤고 나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휴가도 없이 바빠요. 세영은 실제로 매일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만약 그녀의 이름이 운동선수 명단에 있다면 그녀는 이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아니, 참고로 사키는 구식이라 연락을 잘 안 한다고 하더군요. 2년 전쯤에 그녀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는 내가 운동선수촌에서 얼마나 바쁜지 모른다. 그녀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곳에 혼자 있었고 독립적이었습니다. 사생활을 살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가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빨래, 협회에 문의했지만 관례라 바꿀 수 없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이 사실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내 입장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많은 국민들이 문화부의 제대로 된 조사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와 여행 그러나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이는 치열한 문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전면전뿐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우인촌 장관은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회장을 보고 매우 어이가 없었다. 일정 변경을 알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여객터미널을 통과해 한국으로 돌아온 뒤 꽃만 받고 떠났다. 마지막으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치적 대립은 안세영 사건과 안세영 배우 인물과 관련이 있다. 이재용 삼성생명 회장도 소환 대상이다. 그리고 이번 정치적 상황의 내부를 살펴보면 문화부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체육관광부는 한국의 매우 난잡한 스포츠 협상이 공개적으로 표명됐으며 이것이 대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특히 유인촌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기흥 회장의 불화가 유명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파리올림픽 전부터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고 한다. 이제 이 상황은 역대 금메달 기록을 세웠고 매우 심각해졌다. 모두가 기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지만 책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있다. 이때 체육회는 원래의 퇴임식 장소를 입국장으로 활용해 서울국제공항에 공식 협조 서한을 요청했지만 참가자들의 피로와 안전을 우려했다. 스포츠와 관광은 나중에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준비한 소속사는 대한체육회였는데 갑자기 입국장으로 바뀌며 행사 준비 사진을 공개했다. 사람들은 서로 껴안기도 했습니다. 표정은 밝았지만 뒤에서 다가왔다. 올림픽을 앞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유인촌 장관은 팀의 재임명 규정과 예산 집행 방식을 놓고 충돌했기 때문이다. 유인촌 장관은 이기흥 회장이 8년 동안 자신의 직속을 맡았으며 현재 이기흥 회장은 재임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 동시에 안세영의 올림픽 발언이 터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제 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유인천 장관은 대한배드민턴협회뿐만 아니라 스포츠계 전체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림픽 명칭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 사이 괴로움. 그런데 배드민턴협회까지 나서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외부인 3명, 내부인 2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는 2024년 9월 16일에 개최됩니다. 안세영의 올림픽 기간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협회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위원은 변호사 2명과 교수 1명 등 외부인 3명과 내부인 이상순 등 총 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운동선수, 인권, 박계옥 회장 겸 감사가 선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배드민턴협회는 이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관리, 국제대회 참가 제도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표 선수 육성 제도 등에 관한 규정 시스템 개선과 배드민턴 발전 방안을 고민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이에 최종적으로 안세영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현재 배드민턴협회장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안영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명박이 8년 동안 체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을 강력히 비난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칼럼이 나왔다. 이기흥은 톱스포츠에서 실망의 역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다. 스포츠의 근간이 무너지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그는 귀담아 들어야 할 스포츠 회장이다. 그의 행동을 보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위원으로서의 허술한 대우에 취해 화려함을 즐기고 있다는 것. 그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 출전한다는 핑계로 조수를 많이 두었고 해외여행도 많이 했다. 청소년의 신체활동 지수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었고 모두에게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기흥 대통령이 임기 중 특히 강조한 것은 스포츠의 자율성이었다. 세계? 그리고 그것은 운동선수들에게 자부심의 원천이 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맞서는 그의 방식은 선수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가? 자, 이것을 보세요. 특히 스포츠계의 자율성과 권력자들의 기술 행사를 보세요. 이번 스포츠 정책위원회 위원 선정은 정부가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가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고 협회와는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참여를 거부하고 자신들끼리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협박한다. 이래서 대한체육회가 이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를 뒤집고 징계 6개월 만에 손방을 징계한 최숙현의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종적으로 체육위원회가 책임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절차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이 하나의 실체가 된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번 최수연 사건에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징계를 요청했지만 배트 페널티로 모두 끝났다. 면책만 주고 마지막 카톡 메시지도 종료시켰습니다. 숙현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유일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용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 배드민턴 대회가 잘 돼서 기쁘다고 하셨어요. 우리 선수들이 잘해서 기쁘다고도 하더군요. 실제로 올림픽 시장에 가구를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셀카가 허용되던 시절에는 삼성 휴대폰 광고를 많이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앞서 이재용 회장이 말했듯이
삼성생명은 안 의원을 침묵 모드로 만들려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이재용 회장에겐 아픈 과거가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반발이 우려된다. 심지어 이렇다고도 합니다. 자, 현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삼성과 현대차에서는 앵그리 사건 이후 분노의 가짜 총이었다는 말이 나왔다. 보시다시피 썸네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이름이 적혀 있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비디오. 하지만 기사에 언급된 채널을 확인해 보세요. 연봉 500억 원의 세계 1위 우승자가 공개됐다. 이재용 회장은 분노했다. 사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잘하면서 뷰낚시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삼성 마케팅에서 복귀한 이재용 회장은 안세의 후계자이자 든든한 후원자다. 고소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람들이 그것이 터무니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현재 한국에서 주요한 정치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육회와 배드민턴협회, 문화체육관 광부가 안세영이라는 선수에 주목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낮은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태규 배드민턴협 회장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숨긴 여자는 완전 가짜뉴스였고 이 채널은 교묘하게 하루도 안 돼서 숨겼습니다. 후배 이름의 여성만 변경하면 썸네일이 변경됩니다. 그 사이 수십만 건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김태규 회장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이라고 생각했다. 베이디 미턴 어소시에이션에서도 입수해야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관리 이슈 목록입니다. 나는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싶었고 경주를 계속한 이유 중 하나는 내 의견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금메달을 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을 정도로 안세영은 그런 게 있다고 지적하는 것 같다. 이들 선수들의 복지와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훈련과 상관없이 청소, 빨래, 배드민턴 라켓만 관리하고 올림픽도 멀지 않아서 사실 이 때문에 부상을 당해 회복 관리도 힘들고 정말 가능한 일인가? 2024년에도 이런 일을 동시에 하게 될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조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임시연이 최고였다. 나의 궁수로서의 가능성을 봐주신 교수님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그런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안세영의 이름이 거론됐다. 안세영과 배드민턴협회에 대해 제기된 질문은 참석자들과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양궁선수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딸 자격이 있는 스포츠다. 그런데 이번에도 축하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드민턴협회에도 보내게 됐다. 이후 간담회를 주최한 한국체육대학교 측에서는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답변이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안세영의 이 작품은 어떤가요? 다른 종목의 선수들은 이러한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다른 단체들은 아직도 매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안세영이 소속된 배드민턴협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생각이 든다. 안세희의 한마디가 일본 전체를 뒤흔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조차 침묵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일본에 여러 번 다녀온 사람들보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깝다. 일본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러한 관계 문화의 대부분과 조직화된 사회의 나쁜 습관 중 일부는 일본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혀를 내밀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2024년 현 시기에도 마찬가지다. 일본 대회 때 이 씨는 한국 올림픽 직후 이런 말을 했다. 스포츠계에 불거진 내부 갈등은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 씨의 말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상금 수여,
꽃다발. 마지막으로 토요 세탁소의 장점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인가? 예전 일본에서도 그랬지만 선수들의 비난과 개혁으로 큰 소란이 일었다. 한국이 승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고마운 마음보다는 자신만의 확실한 진료를 이야기하시나요? 한국 사회는 일본보다 발전했다. 콘텐츠가 플러시 되었습니다. 이게 창피한 일인가요? 금메달 안세영에게 무슨 일이? 그런데 한국은 남들과 다르고 씁쓸한 말을 하면 비난을 받는 이상한 사회다. 최고 권력은 고인 물이 너무 진해서 결국 안세영의 말에 드러난 민낯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에 비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폐쇄적이고 강제적인 관리가 그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았나요? 양궁이나 사격 선수들과 대조적으로 운영되는 지시도 큰 문제다. 그 조항은 1988년 올림픽 이후 3년 전 삭제됐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은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몰랐다. 지난 7년 동안 당신이 세계 정상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중학교 때부터 남다른 실력을 보여온 안세영이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그런 나쁜 행동은 없으며 플레이어를 대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대로 한다고 하면 테니스 세계 1위 선수는 물론 메달도 모두 휩쓸어 버린다고? 이런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오가는 분들을 포함해 오래전부터 협회에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중 7개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7건의 요구사항을 요청했다. 결론은 모두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다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를 대신해 청소와 빨래를 했다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자. 이가 부러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부상을 당해도 이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코칭 스태프와 직접 소통해 코치 간 갈등을 개선하고 선수촌 외부 물품 반입 허가를 요청하고 협회 스폰서 협회 소속이 아닌 운동화 착용을 요청하고 비즈니스석이나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함께 구매하도록 요청한다고 한다. 총 7개의 업그레이드 요청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7개의 요청 중 2개만 승인되었습니다. 진천에서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처음으로 1인을 위한 실을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선수의 해외 숙소는 재정적인 문제로 더블룸으로 마련됐다고 한다. 좌석 변경이 가능한 이코노미석 항공권도 발권된다고 합니다. 귀하의 비용으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운동화를 바꾸는 대신 현재 스폰서는 요청에 따르기로 결정했고 남은 요청은 개선을 주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내 말은 받아들여진 2가지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아니요.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을 기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은 플레이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5천만 원 플레이어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운동선수나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매달 자신에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비행기표마저도 본인 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는 수백억 원이다. 이 200억이 사라졌다고? 선수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다. 협회에서도 선수들에게 많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가이다. 체육관광부와 국회는 협회와 대표팀의 성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분명히 매우 큰 금액이다. 즉, 어딘가에서 하나씩 계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고보조금조차 너무나 명확해서 국고보조금이 플레이어의 사용을 위해 계산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세계 1위 황당함이란 무엇일까?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상황에는 완전히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운동하러 오는 걸까? 빨래하러 오는 걸까?
이명과 현영경으로 알려진 구단의 버릇. 이와 반대로 이 일화가 빛을 발하는 것은 김연경이 이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신신 시절 국교시 청소와 세탁에 대해 고발하고 이 황당한 사실을 즉각 시정하기 위해 청소업체를 파견한 이외 업체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한배구협회의 부진한 지원 문제도 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배구 선수 사이의 격차. 그는 자신이 말하는 리더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불합리한 일인가요? 겨울에도 청소를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배구 선수들은 모두 손으로 빨래를 하고 노인들만 세탁기를 사용한다. 그렇게 일해서 2년 정도 살다가 드디어 김연경이 운동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빨래하러 왔느냐고 이렇게 비난하는군요. 안세영이 돈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정말 이상해요. 이제 김연경도 같은 억울함을 겪고 있지만 드디어 나쁜 버릇이 모두 고쳐진 게 아닐까? 안세영이 그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경인이 이거 할 수 있어? 그녀는 세계 최고의 배구 선수이기 때문에 회사는 김경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안세영을 탄생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다. 이번에 얘기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선배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선배 역할을 하는 안세영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조치를 취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스포츠 해설가이자 전직 배드민턴 선수입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방방현 해설위원의 스포츠 해설 프로그램은 시청하지 않겠습니다. 보이콧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방수현 해설위원은 선배로서 서로를 응원하고 보호하고 힘을 주는 점에서 방금 연경이라고 불렸던 김연경과 꽤 비슷하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안세영을 국가대표로 밀어붙였나? 안세영을 노리고 있다. 안세영을 향한 협회의 각별한 관심이 모든 것을 드러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방방현의 안세영 마지막 저격이 네티즌들의 냉랭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가 그를 국가대표로 밀어넣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화가 난다. 여론은 71%에 이른다. 현이랑 안세영? 선수들을 저격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보면 김경이 다른 종목에서는 선배이고 후배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보세요. 올해 초부터 시작됐어요. 파리올림픽이 열리기 전인 2024년 초. 안세영이 결심을 했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이때부터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초 이 문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파리 올림픽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다. 대신 지난 2월 협회와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세영의 부모는 아시안게임 이후 황제호의 부상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 장비와 상금에 대한 의견, 선수들의 나쁜 버릇 등을 협회에 전했다. 숙소 청소와 선배들의 옷 세탁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각종 신름의 후배 대표 시절부터 이런 문화를 지운다고 한다. 협회는 당시 회의 이후 지도자들에게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선수촌은 개인별로 방을 배정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환경도 달라졌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도자들에 의해 신름 문화가 바로잡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안세영은 간담회 이후 개선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고 결국 협회 측의 움직임이 없다고 느낀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기자가 됐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정은 되었지만 기자회견장에서의 직접적인 비판, 그리고 공식 국가 후원 외에 지난해 협회 규정에 따라 시작된 문제 중 하나인 개인 후원을 둘러싼 갈등도 문제다. 연간 40억 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받는 팀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연초부터 엇갈린 안타까움을 표한 회사다. 그게 다야? 나는 리더에게 복종하는 규칙조차 몰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리더를 따라야 한다는 지침이 있는데 배드민턴 협회는 이는 개선된 사항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지만 이는
또 다른 놀라운 폭로였다. 리더의 지시와 명령은 무조건적이다. 국가대표팀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팀 관리 지침을 접하면서 그보다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3년 전에 이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배드민턴협회는 이 사실조차 몰랐다. 이 협회는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대표적인 훈련관리 지침이 올림픽에서 합헌으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한국 스포츠계가 문제가 됐다. 훈련뿐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리더의 지시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인권과 자유를 탄압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고 합니다. 대한체육회는 3년 전 대표팀 운영 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선수들이 성적 향상에 관해 감독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바꿨다. 양궁협회와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은 체육협회와 다르지 않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대부분의 단체가 이렇게 변경된 규정을 따랐는데 이상하게도 변하지 않은 단체는 배드민턴협회뿐이었다. 36에는 플레이어의 준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88년 올림픽 때의 가이드라인을 아직도 1년 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황당한 것은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태규 회장의 답변이다. 존재하다. 중복된 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아니요. 대한체육회 상급부는 3년 전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는 그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그건 터무니없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앞서 언급한 안세영의 발표는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일이기도 했다. 그게 다야? 기사를 보면 이것이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김태 회장에 대한 각종 비리행위가 균등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보복행위와 횡령행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조사했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김태 회장의 사퇴에서 그치지 않고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스포츠계의 부패가 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의회에서 철저히 조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의회 의원들은 이번 올림픽에 대한 다양한 스포츠계의 간섭의 비례성에 대해 의회에서 철저하게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스포츠계와 배드민턴계의 행동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계 권력 다툼이 가열되고 있으며 안세영의 경우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13일 열린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대표 선수단이 서울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 중에는 유인촌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악수하고 있었다. 웃어도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실제로 우리는 역대 최다 금메달 2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모습이 뭔가 어색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사실상 정부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한국 스포츠가 공항에서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행동한다고? 무력을 사용하거나 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대한체육회가 정부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한체육회가 선수들의 해임식에 찬물을 끼얹었다. 알고 보니 대한체육회는 경기 일정이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사실을 발견했다.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유인촌 장관과 얀미산 차관은 발언할 기회도 없었고 이기흥 회장은 유인촌 장관과 악수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 입국장으로 바로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그레이트 홀에 곧바로 들어가면 선수들의 얼굴조차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선수들에게 메달 따기를 헛되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체육단체는 한국 메달 획득 선수들을 먼저 공항으로 데려갔으나 해산식은 열지 않았다. 체육회는 왜 이런 불합리한 조치를 취했을까?
실제로 대한체육회와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올림픽 이후 체육위원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대적인 조사와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조직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진천선수촌의 관리 용역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대한체육회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착. 네, 유인천 장관이 삼성에 도전할 수 있는 한국체육회 임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를 해제하는 개정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악수를 하고 앉았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굉장히 갈등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인가요? 앞서 언급한 안세영에 대한 스포츠계의 문제는 운동선수들에게 있다. 7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우스꽝스럽고 선배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다. 그가 의미하는 바를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스포츠의 이러한 문제는 승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대학생 운동선수 46명이 적발됐다. 외출이나 외출이 제한되고 머리 길이와 옷 길이까지 통제된다는 응답은 1%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상사나 지도자가 심부름, 빨래, 청소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기타 많은 경멸 행위 및 유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많게는 매일 발생한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물리적 손상 및 기타 유사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완화되는 것 같으나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 측면에서는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나요? 기간 제한은 스포츠에 있어서 암흑기입니다. 대한체육회가 다시 도전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를 개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섰다. 이 씨는 이렇게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누가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 이기흥 회장의 재인 시절 8년은 훌륭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는 스포츠의 암흑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인가? 37년 만에 최저점.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스포츠를 지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사실 이에 대한 비판은 끈질기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0년 스포츠 단체들이 체육 문제를 제기했고 이기흥 체육회장은 이러한 상황에 항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이다. 40억 대기업이 기자회견을 열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상황을 전했다. 이제 김태규 협회장도 장부비리 폭로를 요구하고 있고 이기 체육회장도 나서고 있다. 흥 씨는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외치고 있다. 최숙현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숙현은 선배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부상을 입었고 후배들에게 위로를 받았어야 할 소위 감독, 팀 닥터들이 찾아왔습니다. 위로 올라가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19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적으로 많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사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최숙현 사건 관련자를 몽둥이로 징계하고 6개월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면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한국체육을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되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세상과 등을 돌린 최숙현은 그러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확실히 무능함을 보여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장기적 지위 유지를 위해 향후 고의적인 기피행위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의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흥 체육회장과 김태 배드민턴협회 회장은 상황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명확한 조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분명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춘기 배드민턴 3선 출마에도 권력을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을 문화체육관 광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협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뜻이다. 직권남용뿐 아니라 비리 의혹까지 받고 있는 배드민턴협회 회장이 사실상 책임을 져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죽음의 문턱.